안녕하세요. 재테크 농부입니다. 오늘은 금리 인상 말고 다른 악재가 나스닥에 어떻게 영향을 끼칠지 분석해보고 현재 빅테크들의 주가가 고평가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해당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일 뿐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어제 시장은 코로나 이후 처음 보는 장이었습니다. 장중에 나스닥이 5% 가까이 하락하다 저점 대비 5.8%나 상승하면서 양전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될 FOMC 회의 결과를 앞두고 관망세를 보였으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슈,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에 대한 우려로 과매도가 나왔습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 주재 대사관 직원 가족들에게 철수 명령을 내렸고 우크라이나에 있는 모든 미국인들에게 우크라이나를 떠나라고 권고했습니다. 또한 영국도 우크라이나 주재 대사관 철수를 시작했습니다. 현재 나스닥은 고점 대비 14.7% 하락하며 소폭 상승했지만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악재들이 계속해서 남아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시장을 분석하는 도중에 이런 자료들을 찾았는데요. 나스닥이 만들어진 이후 종가 기준 월 하락 순위 7위가 바로 현재 시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S&P 500 지수가 10일간 12% 넘게 빠졌던 사례는 S&P 지수가 생긴 후 딱 7번 있었는데 바로 현재 시장이 12% 넘게 빠졌습니다. 즉, 우리가 느끼는 공포는 코로나 때만큼 큰 공포를 느낄 수 있다는 자료 같습니다. 지금 느끼는 공포가 우리만 느끼는 게 아니라는 소리죠. 반대로 말하면 이런 역사적인 하락장은 엄청난 기회를 주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지금 같은 공포장에서 더 열심히 종목을 분석하여 기업 가치와 상관없이 주가가 떨어진 종목들을 찾아야 합니다. 지금 나스닥 선물장을 보면 2% 가까이 빠지고 있는데요. 아마 이 뉴스 때문에 그런 듯합니다. 미국에서 8,500명을 파병 준비하기로 발표했는데요. 이러다가 미국과 러시아가 직접 충돌해 사상자라도 나오면 큰일 날 듯합니다. 하지만 뉴스를 보시면 살짝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머물고 있는 미국 여행객들에게 출국을 권유했다는 건데요. 전쟁이 터질 거면 출국 권유가 아닌 출국을 강제해야 하는데 권유를 한 것이죠. 그리고 파병국은 우크라이나가 아닌 동유럽 국가로 파병을 간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내용을 봤을 때 뭔가 살짝 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듯 하는데요. 물론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직접 충돌을 피하려고 하는 듯합니다. 그리고 러시아 우방국인 중국이 2월 4일부터 베이징 올림픽을 개최하는데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킬까 의문이 들지만 2008년 중국 하계 올림픽 때도 러시아가 그루지아를 침공한 적이 있기에 크게 신경 쓰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시진핑 주석이 올해 하반기에 정권 연장을 위한 중요한 행사도 있고 이번 베이징 올림픽을 기점으로 코로나 이후 중국의 위상을 높이려고 하기 때문에 푸틴 대통령한테 따로 요청을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침공했을 때랑 그루지아를 침공했을 때 나스닥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먼저 러시아가 그루지아 침공 시 나스닥 차트입니다. 파란 네모가 2008년 8월 당시 나스닥의 차트이고 보시면 엄청나게 급락했는데요. 그러면 지금도 이렇게 더 하락하는 거 아니냐 하실 수 있지만 2008년에는 또 다른 사건이 있었습니다. 2008년과 2009년에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해 나스닥이 급락을 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그루지아 사태가 나스닥 차트에 영향을 주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2014년에 있었던 크림반도 사건 때는 어땠을까요? 2014년 3월부터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침공했는데요. 보시면 고점 대비 8%가량 하락했습니다. 어느 정도 나스닥 하락에 영향을 줬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때 뉴스를 찾던 중 지금과 비슷한 내용의 뉴스를 찾았습니다. 보시면 지금과 같이 경제 제재를 한다는 뉴스인데요. 이때 미국 대통령인 버락 오바마가 러시아는 대가를 치를 것이며 강한 경제 제재를 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금도 그때랑 뉴스가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단지 오바마 때는 파병하지 않았으나 지금은 동유럽 국가에 파병한다는 게 조금 다른 듯합니다. 그렇다면 러시아는 이러한 경제 제재를 무서워할까요? 먼저 미국은 노드스트림2 가스관을 제재한다고 하는데요. 러시아의 가스 판매를 막는다는 의도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재는 오히려 유럽한테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현재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에너지 가격은 급등하고 있고 보시다시피 아래 천연가스 가격도 고점 대비 조금 하락했지만 아직도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즉, 유럽은 러시아에서 천연가스를 받지 못하면 더 큰 타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유럽과 러시아의 교역 규모는 미국 전체 교역 규모의 약 80% 정도로 이미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있다 보니 러시아에 대해 제재나 비난을 가하는데 유럽 국가들이 쉽게 동참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2014년 경제 제재를 취했을 때 러시아는 중국에 의존하게 됐습니다. 결국 러시아의 의존이 러시아의 경제를 더 발전시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한 여러 번 경제 제재를 겪고 남으로써 이미 내성이 생겼고 현재 외화 보유량도 러시아 역사상 가장 많은 양을 보유 중입니다. 보시다시피 바이든은 러시아를 국제적으로 고립시켜 무역을 못하게 하려고 하는데 이미 이러한 제재에 대비하여 각종 대응책이 마련돼 있고 오히려 중국과 더욱 밀접한 관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결제망 제재는 더 이상 고려되지 않고 있다고 저번 주에 발표됐으나 이 뉴스를 보면 바이든은 아직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부분의 분석가들은 미국이 직접적 군사 개입은 힘들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8,500명의 군인을 동유럽으로 간접 배치하는 것도 그렇고 실제로 거의 침공이 코앞인데 미국이 말로만 하고 있고 직접 제재를 가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회담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여러 분석들을 보며 서로 이렇게 긴장감을 유지하다가 극적인 화해를 이루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바이든이 계속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데 지지율을 회복하기 위해 전쟁을 일으키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개인적인 생각이니 참고만 부탁드리고 이 이슈는 계속해서 관찰해야 할 듯합니다. 공포지수인 빅스를 봐보겠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어제 장중에 30을 넘었고 훨씬 상승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30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지금 공포지수는 엄청나게 급등한 상태인데요. 보시다시피 코로나가 가장 절정이었던 20년 초반을 제외하고는 보통 이렇게 급등한 공포지수는 꼭지점을 찍고 짧으면 몇 주, 길면 몇 달 안에 다시 저점을 다지러 가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빅스가 더 상승할지는 모르나 이렇게 급등하는 공포지수는 곧 정점을 찍고 다시 내려올 확률이 높다는 말씀입니다. 빅스가 내려오게 되면 대부분 나스닥은 다시 상승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제 시장 종가 기준으로 빅테크들의 하락률을 보겠습니다. 저번 주 금요일과 크게 달라진 부분이 없는데요. 대부분 보합으로 마무리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빅테크들의 가치를 봐보고 얼마나 고평가가 해소됐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애플부터 봐보겠습니다. 현재 애플의 PER은 28.81로 최근 고점이었던 32보다는 조금 낮아졌는데요. 그래도 애플의 5년 평균 PER인 22.8보다는 높은 수치입니다. 물론 코로나로 인해 풍부한 유동성으로 전체적인 종목의 PER이 올라가긴 했으나 파란 선으로 그어보면 현재 PER은 최근 1년간 평균 PER 값으로 보입니다. 애플은 현재 빅테크 중에서 가장 낮은 하락률인 11%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기에 아직 PER이 크게 내려갔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안전자산의 느낌이 더 강해졌다고 생각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를 봐보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코로나 이후 거의 최저점으로 PER이 떨어졌습니다. 5년 평균 PER인 34보다 낮아졌는데요. 파란 선으로 쭉 그어보니 코로나 이전 전고점과 거의 비슷해졌습니다. 애플과 달리 상당히 매력적인 부분에 들어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저점으로 내려오는 게 1년마다 몇 번 있으니 이때를 기준으로 삼아 매수를 하시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마소의 매출과 EPS를 봐보겠습니다. 매분기 어닝 서프라이즈였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년 1월 29일에 발표된 코로나 이전 실적과 오늘 장후에 발표될 마소의 예상 실적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EPS는 52%, 매출은 32%나 증가된 수치입니다. 그런데 PER이 같다는 것은 지금 같은 시장에서 저평가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당도 17년간 상승시키고 자사주 매입도 꾸준히 하고 있는 주주 친화적인 기업입니다. 그 다음은 아마존입니다. 아마존의 3년 PER을 보면 코로나 이전보다 훨씬 하락한 56.5입니다. 3년 사이에 최저점이죠. 아마존 5년 평균 PER이 127인 것을 보면 그동안 아마존이 얼마나 높은 평가를 받아왔는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PER이 56.5로 많이 떨어졌지만 그래도 아직 다른 빅테크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존도 마소와 같이 코로나 이전 실적과 이제 곧 발표될 예상 실적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매출은 코로나 이전과 대비해서 57% 상승했지만 EPS는 무려 43%나 줄어듭니다. 아무래도 인건비 문제 때문에 매출이 늘어도 주당 순이익이 줄어드는 모양입니다. 이러한 지표 때문에 주가가 더 하락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일시적인 하락으로 보이고 다음 분기 EPS가 9.85인 것을 보니 금방 회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계속 아마존을 보유 중이고 클라우드 매출 증가로 인해 인건비 이슈를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높은 PER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또한 주식 분할과 배당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글을 봐보면 역시나 코로나 이후 가장 최저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글의 5년 평균 PER 35.5보다 많이 낮은 25.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가는 고점 대비 13%밖에 하락 안 했는데 PER이 최저점으로 떨어진 것을 보면 구글이야말로 고평가 논란을 많이 해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상당히 매력적인 PER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메타 플랫폼입니다. 메타 플랫폼 또한 PER이 코로나 가장 절정일 때만큼 하락했습니다. 5년 평균 메타 플랫폼의 PER 29.9보다 한참 낮은 수치인데요. 아무래도 애플의 정책으로 인해 매출 감소와 올해와 내년까지 메타버스에 많은 투자를 하기에 당분간은 평균 PER보다 낮은 값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엔비디아입니다. 코로나 때 이후 거의 최저점인 72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제 매수 기준이었던 PER 80 아래로 한참 떨어졌습니다. 아직 5년 평균 PER인 57보다는 높지만 엔비디아 같은 경우 코로나로 인해 가장 큰 수혜를 받았고 향후 미래 가능성이 주가에 계속 반영되기에 5년 평균 PER보다는 높은 값을 유지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물론 지금 PER 자체로만 보면 상당히 높아 보이지만 아마존도 5년 평균 PER이 127인 만큼 엔비디아도 다시 한번 100을 넘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 지표 기준으로 투자할 경우 투자할 수가 없기에 제외했습니다. 지금 보이는 빅테크들의 하락률은 정말 보기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중에서 주가가 상승하는 순서는 제각각이겠지만 여기 있는 주식 중에 미래가 안 좋을 만한 회사가 있어 보이나요? 회복 속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도 여기 있는 종목들은 미래에 더 큰 매출과 주가 상승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빅테크들을 투자하실 때는 단기간의 성과보다 이런 하락장일 때 수량을 모아간다는 생각으로 장기적으로 갖고 계신다면 충분히 좋은 수익률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시장 분위기 자체가 좋지 않지만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이럴 때일수록 객관적이고 정확한 분석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커뮤니티 게시판이나 카카오뷰를 통해 계속해서 시장 소식들을 전달해 드릴 테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절대 투자 추천 영상이 아닌 개인적인 의견이니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